a worldwide movie podcast. How about this movie of the three cool guys living in Dobong District, Seoul, Korea. 네. 자두남의 영어 어때? Promised Land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도남의 영어 어때? 10회 시작됐습니다. 개봉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없고 3차 종합병원이 없는 데가 많다 그래서 네, 금천구, 도봉구 공연장 한 군데도 없고 공연장 공연장 없죠 이 동네. 도봉구 그렇죠. 공연장 없어요. 그죠? 실내 공연장 네, 실내 공연장도 없고 뭐 소극장도 없고 도봉 구민회관은 공연장 아닌가요? 소공연장. 공연장이라기보단 거기서 뭐 애국 조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창동 체육문화센터는 노원인가요? 아니죠. 거기도 창동인데 거기도 뭐 사실 전문 음악 공연장이나 뭐 연극 공연장 같은 거 아니잖아요. 아 연극 그렇죠. 공연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리스를 봤는데요. 네. 정말 음향이 정말 그러니까. 끔찍했어요. 정말 그 재밌는 거를 그렇게 최악으로 볼 그렇죠. 정말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 만드는 공연장은 네. 업자가 들어가서 모든 걸 망쳐놔요. 음향이든 뭐든. 근데 개인들이 만드는 공연장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 시설은 후져도 음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걸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 공연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아무거나 갖다 하는 공연장 말고 그렇죠. 그런 공연장이 없는 도봉구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10회 네네. 네,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네. 창동 아레나 공연장 유치 그게 물 건너 갔는데 네. 그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네요. 아니죠. 그딴 식의 공연장 말고 네. 동네의 소규모 공연장. 아 소규모 공연장. 네, 뭐 많은 연극 전문 또는 음악 전문. 우리 여기 창고 밑에 네. 조그맣겠지만 그게 뭐 그런 게 가능할 만한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 어떻게 잘 됐으면 창고도 좋겠네요. 창고에도 그런 게 있고. 이제 이런 식의 공연장이 많아지면 사실은 이제 뭐 점점 문화가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공연장이 없다는 걸 앞으로 이제 올해 좀 지나고 네. 올해 이제 구청장님 바뀌신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하시면 좀 힘을 내서 네네. 문화 사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날씨 되게 추웠잖아요. 오늘 영하 10도. 오늘 네. 이제 저희가 1월 둘째 주 월요일인가요? 네네네. 네, 엄청나게 날씨가 추워서 감기들 걸리신 것 같아요. 몸 좀 어떠세요, 다들? 감기를 일찍이 좀 알았었더니 네. 지금은 이제 면역이 됐는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니가 심하게 걸리셨더라고요. 아하. 네, 저 때문에. 감기였군요. 네네. 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예전에 1년에 한 6개월을 감기를 알아놨었거든요. 아, 그래요? 거의 뭐 감기 누가 전화상으로 누가 감기 걸렸대더라라고 얘기만 들어도 감기가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바이러스가 그 전파를 독특한 전염 바이러스는 시스템이네요. 전파를 타고 이거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혹시 저 사이보그 아니세요? 정말 감기하면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네. 저희 3년 전쯤인가 저희 이모가 네. 그 시골에 네. 산에 올라갔다가 그 산삼을 캔 거예요. 와. 진짜 그 달에 정도의 굵기에 네네네. 그거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거 한 1,000만 원 할 텐데. 아예 그런 거 부모님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아니. 드신 거예요? 장내삼이겠죠. 장내삼이겠는데 그거 먹고 감기가 안 와요. 진짜로? 네. 아니 그 뿌리라도 부모님도 있으실 텐데. 어머니 거 드리고 예, 저한테 장내삼도 그렇게 효능이 좋나?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진짜 6개월에 거의 1년에 6개월 감기로 알았어요. 남들 진짜 감기 걸렸다는 소리만 들어도 감기 오고 막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감기가 없네요. 지금 한 3년 됐는데도 감기를 알아본 적이 없어요. 대박이다. 장내삼은 그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장내삼은 산삼하고?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인삼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새가 그 인삼을 먹고 열매를 먹고 그 씨를 뿌린 것 같아요. 똥 싼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걸 전혀 안 믿었었는데 네. 그래서 감기 모르고 한 3년째 지금 나고 있어요. 삼이 괜히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감기를 그렇게 6개월씩 알았으면은 폐렴이나 폐결핵 이런 게 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감기 한번 앓고요. 병원 한번 갈 때마다 의료비가 네. 뭐 사진도 찍더라고요. 감기 걸렸는데 네. 안면 엑스레이 찍더라고요. 뭐 엑스레이 찍고 뭐 피 검사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암 검사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때 폐를 다쳤는지 폐활량이 한
일반 기준의 80%밖에 안 나온다고 어. 계속 몇 년 그랬는데 감기 없이 한 3년 나니까 또 정상 돌아왔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은 정상인 것 같아요. 또 네. 이런 식으로 산삼을 광고를 하게 되나요? 그래. 제가? 산삼협회에서 또.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감기 얘기하길래 갑자기 네. 네네.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이제 몸 걱정할 나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 걱정할 때 뭐든지 먹어줘야 되는 그럼. 그런. 몸에 그래서 좋다면 그런 게 뭐다 먹는 많이 거죠. 팔리는 거구나. 음. 네. 저는 또 별일 없이 잘 지냈는데 저희 네. 큰딸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제 오늘 열로 방콕하고 네. 있다가 왔어요. 네. 몇 살이죠? 11살 됐네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감기 주위에 걸린 사람 옆에 이런 분이 50명 감기 걸리는 거죠. 굉장히 약하시네요. 네. 네. 감기 친화적인 육체를 이게 정말 감기란 소리만 들어도 무서운. 예전엔 그랬어요. 뭐또 다른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한번 시비가 좀 붙을 뻔했네요. 안 좋게. 언제? 젊은 남자애하고. 술 언제? 드셨습니까? 네? 자리 다툼하신 건가요 아니요, 혹시? 아니요. 나이가 그래서 지난주에 용산에 좀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네. 전철 용산이, 타고 네, 좀 그래요. 거기. 돌아오는 길에 4호선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최민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김수현 와. 닮은 친구가 이렇게 탔더라고요. 네. 잘생겼네. 네, 블랙진에 이제 가죽 자켓 네. 있고 가죽 장갑 아마 캘리빈 클라인이겠지. 아마. 네, 그런데 이제 키도 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좀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슬쩍슬쩍 부딪히면서 네.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좀 몇 번 마주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내릴 때가 돼서 내리는데 음. 그 친구도 마침 내릴 때 이제 따라서 내리더라고요. 쌍문역에서?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저 이렇게 어깨 이렇게 치면서 사람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쳐다봤어요? 기분 나쁘게. 그렇죠. 예.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웃기다. 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그랬나 봐요. 뭐 남자가 보기에도 너무 잘생겨서 쳐다봤을 잘생겨, 뿐인데. 멋지게 생겨서 진짜로 그랬던 것 그렇게 같다. 말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싸움도 잘하게 생겼는데 같이 이렇게 시비 붙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일단 저 자세로. 키도 더 크고 네, 젊고 네. 이런데 싸움도 잘하겠죠. 저희는 안 되잖아요 이제. 빨리 누워야지 그럴 때. 네, 그래서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사과를 안 받아들이고 계속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한테. 더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네. 욕을 했겠지. 지는 애청자분들의 짜증을 유발시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동네에서 아도니스님을 보시면 콕 집어 욕해주세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쪼크 달린 거예요? 네. 어디서 또 들었구나. 아니에요. 뭐 그런 일이 에이. 동네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직해요. 네. 짜증이 좀 나네요. 정말. 원래 이게 웃어야 정상인데 남원민요처럼 정서가 왜 말랐어? 이 양반들은 나이 드셔서 그런지. 아우 정말. 네. 네네. 안타깝네. 네. 네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우리 소금사막님은 마음의 문에 다치셨지만 그렇군요. 그래도 또 저 오사카 다녀오셨잖아요 지난주 내내. 네. 네. 한번 일본 영화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본 영화가 어땠는지. 네. 원자력 에너지 충만하고 왔고요. 방사능. 방사능에 이제 노출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네. 뭐 그냥 뭐 영화 일본 그냥 저 오덕이라 오덕. 오덕이라 그냥 그런데 돌아다녔어요. 네. 그런데 돌아다니고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는 따뜻하더라고요. 일본이? 네, 따뜻하고 거기다가 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네. 춥더라고요. 우리나라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네. 일본 여행은 뭐 몇 박 며칠로 다녀오셨어요? 5박 6일이요. 오 좋았겠다. 네. 뭐 부럽다. 좋았어요. 네. 비행기 타고 가셨고. 네. 뭐 저희 그만하시죠. 왜요? 우리 또 소금 아도니스님이 일본 가겠다고. 네. 다음 주에 가려고 했는데 무산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꽃이다. 주위에서 어디 되게 쪽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쪽 가시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완전 방사능 스키장. 덩어리. 스키장 가려고요? 네.
그랬는데 일정이 안 맞네요. 같이 가려고 했던 친구하고 그 친구는 평일 이틀 이상 휴가 내기가 어렵고 그 저는 친구분이 혹시 그 친구분이세요? 필? 필 아니에요. 필은 그래요? 발목이 두꺼워가지고 보드 이런 거 잘 못 타요. 아. 예. 막 초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 있는데 저는 이렇게 주일날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 친구는 평일날 이틀을 빼기가 어렵고 최소한 2박 3일은 갔다 와야 되는데 2박 3일. 예. 그래서 그럼 고민입니다. 뭐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예. 제주항공 거기에 글 써 있더라고요.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자유. 그게 어렵지. 그러니까 그래봐야 결국은 어느 순간에 병 걸려가지고 예. 시름시름 앓다가 맞아. 되게 슬프네요. 누워가지고 나는 왜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이러고 살다가 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죠. 미치적하는 거지. 수도 계량기 고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파되면. 네. 그분들 하루에 뭐 12시간씩 일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5-60만 원 받는데 일본 여행 가기 어렵잖아요. 쉬기도 어렵고 휴가. 물론 죄송해요. 네. 아니 뭐 이게 여행 사실 이 사회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된 거는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렇죠. 뭐 책임을 그 사실 저희 누구에게 때만 돌리기가 해도 그래. 그 정규직이라고 비정규직이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출근 뭐 그냥 일명 쉬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썼죠. 일명 좋은 대학 나오면 다 잘 간 거고요. 저는 네. 이제 좋은 대학을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수가 좋았던 거고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정규직 돼서 그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 그렇죠. 그게 예. 맞아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뭐 대학교 졸업하면 최소 4천만 원 이상의 뭐 빚을 지고 시작하고 네, 네. 예. 그걸 갚으려고 들면 사실 뭐 요즘 뭐 임금 100만 원, 150만 원 받아가지고 대출금 네. 갚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기성세대가 잘못한 불쌍해. 거예요. 그 20대가 더 오히려 보수적인 것 같아요. 30대보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무한 것 같아요. 경쟁에 너무 내몰리면서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존 자체가 위협받으니까. 사실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좀 죄송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예. 네. 그런 얘기는 또 나 좀 이따 영화 할 때 네네. 하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이었나? 그러니까 지난주 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침에 마누라가 짐을 싸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되게 부러워요. 짐을 자주 싸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짐 자주 싸죠. 네. 일명 김선수. 정말 김선수가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짐을 훅 싸더니 나 부산 가? 그러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저 CF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최소한 거기 CF 나오는 부인들은 곰국이라도 끓여놓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예. 집에 김치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자유. 예. 훌륭하세요. 그 사람은 그런 자유가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훅 가가지고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김치하고 밥 먹고 이제 그것을 했고 어제는 정말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뭘 시켜 먹어도 예. 사람 인분이 돼야지 시켜 먹잖아요. 2인분 이상 해줘야지 그 배달이 그렇죠. 오잖아요. 예. 근데 혼자서 2인분을 웬만한 시켜서 것들은. 못 먹잖아요. 아드님도 같이 가셨나 봐요. 네. 예. 둘이 훅 가버렸어요. 혼자 놔두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애를 한 보셨잖아요. 며칠을 네.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이게 또 집에 요즘 방학이라 예. 끼니를 해 먹여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난 너 못 먹인다.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예. 가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어제는 제가 족발 어제 먹었잖아요. 밤에 예. 그게 첫 끼였어요. 아 그래요? 어제 8시 밤에 드신 게 그게 한 8시 넘었죠? 9시 가까이 됐는데 그쵸. 저녁 밤 9시 정도 네, 됐어요. 그게 첫 끼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제건방국수 하나 더 시켜 먹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몸 상태가 메롱이에요. 예. 그러니까 밤에 그 새끼를 한꺼번에 해 드신 거네요. 그죠? 예. 네. 그렇죠. 살 빠지시겠네요. 그래갖고 이번 기회에. 오늘 낮에 일어났더니 배도 아프고. 네, 그래서 아니 우리 맞아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자매 방송 죽 때리는 노래방에 네. 또 김선수 저 출연하시지 않나요? 따라 그냥 엉겁결에 엎여같이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아 녹음하고 바로 가신 거구나. 희죽이죠. 아. 목요일날 녹음하고 금요일날 떴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부산에 놀러 가신 거예요? 네 부산에 놀러 훅 가버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네. 남자든 여자든 네. 각자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각자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네. 해 먹을 수 있는데 네. 기본 자세가 네. 곰국이라도 끓여놔라.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네, 신혼 때 이제 그 와이프 그 설거지를 도와주다가 네. 손을 내가 자해를 했잖아. 그 뒤로 안 시켜요.
이게 감사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아니, 있어요. 설거지가 자해가 돼요? 그냥 이렇게 유리가 깨지면서 좀 비셨구나. 운이 나쁜 거죠. 운이 나쁜데 그게 전화위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뒤로 안 시켜요, 아예. 그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먹기만 해라. 차려주면. 괜히 나서서 손 찢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시네요. 아니 저는 번 원래 그래도 가사 분담에 대해서 저는 다음에 다시 해라 할 텐데. 저는 가사 분담에 대해서 저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할 의지도 있는데 안 시켜요. 이제 뭘 조만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알아서 하려고 해도 또 가만히 싸운다 있으라는 또. 조만간 네. 왜 맨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소금사망님 때문에 조만간 또 그 좋은 선물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럴 때는 틀림없이 설거지 하십니다.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애 생겼을 때 네. 설거지를 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했어요. 설거지를. 저 손 또 찢으려고요. 그리고 저는 애를 업고도 한 번 했어요. 설거지를. 없고. 와. 그런 디스크라 다음에 못 업어요. 증거 사진을 남겼죠. 그래서 그거를 10여 년 써먹고 있습니다. 난 애 업고 그렇군요. 설거지한 남자야. 딱. 그래서 어쨌든 사실 그게 여자들은 일상인데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하나 한 걸 가지고 그냥 10년 20년을 우려먹으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불쾌해요. 어쨌든 저 이쯤 해야 되겠네요. 일주일 동안 파란만장했나요? 어쨌든 뭐 잘 지냈습니다. 네네. 지냈고 저희가 이제 또 거의 시즌 1이 12회 정도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시즌 2. 시즌 2가 12회 정도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기덕 특집은 지난번 방송으로 끝이 났고 네네.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아무거나 뭐 찍는 영화로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 소금사막님이 또 우디 앨런 영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12회는 또 전체 총정리 이렇게 해서 한번 마칠까 해요. 어제 김기덕 영화 좀 그만해라 이런 애청자 중에 한 분의 민원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쪽 났다는 거. 네, 그래서 전체적인 다시 한번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좀 보니까 네. 김기덕 영화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군요. 재밌는데. 저희는 재밌었는데 김기덕 영화가 성적이 안 좋고 그쵸. 우디 앨런은 굉장히 매니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디 앨런 영화는 오히려 제일 많이 보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네네 거를 많이 들어주시고 방송을. 네. 준비가 형편없어서 그게 죄송하죠. 그러니까 이 패널로 출연하는 거하고 음. 청취자 입장에서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다음번 시즌 3가 시작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네네. 또 다른 방법으로 영화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게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패널 분들이 또 너무 각자 사정들이 바쁘셔서 네. 저만 사정이 별로 없고 다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글쎄요. 뭐또 그렇죠. 쓱 빠지시는데. 참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네. 자매 방송국 네. 내만복 내만복. 내만복 라디오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크게 놀랐어요. 어떤 내만복 거요? 라디오에. 네. 첫 번째 내만복 라디오의 오프닝 음악이 네. 월드와이드 마마톡 음악하고 똑같더라. 그래요? 그게 귀찮아서 아무거나 찝어서 넣는데. 그러셨군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빠져나가시나요? 네. 네네네. 두 번째 놀랐던 건 그 노인 유니온? 노년 유니온. 노년 유니온. 네. 그 노년 유니온의 가입 연령이 50세. 나도 이제 조만간 노년. 그렇죠. 네. 조합원 되시는 거죠. 50세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50세예요? 네. 50세는 요즘 청년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벌써 너무 적다. 근데 50세부터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있고. 네. 법적으로도 노인의 연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분이 섬찟했고 네. 조심해야겠다. 내만복 라디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네. 만복 TV는 자매 방송 또 만복 라디오의 장 만복 TV 요번에 오는 게 좀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종로에 정말 해물 부추 짜장면 18년 된 그 사장님 이제 그 쫓겨날 위기에 있는데 거기 한번 다녀왔는데 그거 지금 오늘 경향신문에 크게 보도하고 그날 MBC랑 같이 찍었는데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그래요? 아마 그 도봉현 만복 TV 다 통틀어서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아직 만들지 않았고. 아니 만들어서 이제 지금 올려져 있는 거죠. 올려져 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네. 대박이다. 네네네. 네. 아무튼 간접 광고를 했네요.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즌 2를 마감하면서 네. 여러분들도 좀 의견을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DVD 보내드렸거든요. 예. DVD 보내드렸고. 웃는 나무님. 네, 예, 고맙습니다. DVD 지방 네. 사시더라고요. 네네. 지방에서도 열심히 들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시즌 2를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또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뭐 어제 또 우리 도봉현 발장님이 네. 그 도봉현들 수하 식구들 고생하신다. 그렇죠. 유자청 예, 하사하셨죠. 하사하셨는데 네네. 그걸 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개봉하지 않고 네 댓글 포장된 상태로 포장된 상태 그대로. 댓글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유자청 겨울에 감기 들지 마시라고 그냥 네네. 발라 먹으면 잼으로도 먹을 수 있다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저희 집사람이 없는 관계로 제가 확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저는 어머니한테 칭찬받았어요. 그거 하사 받고. 그랬더니, 예. 또 그새 또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영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네. 오늘 영화는 그 프로미스드 랜드라고 아직 그러니까 영화 상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상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 인근에서는 상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이수역 있는데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날 마지막. 얘기한 날이 마지막이어서. 네. 그래서 뭐 일찍 문을 닫았는데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그 유명한 감독 구스 반 산트 그 어떤 거 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이름 뭐죠? 구딜 헌팅. 구딜 헌팅하고 구딜 헌팅. 아이다호. 아이다호. 네. 전 두 개밖에 안 봤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하비 밀크의 생애를 그린 밀크라는. 그것도 구스 반 산트 감독이네. 네. 굉장히 그 문제작. 네. 이것도 영화를 굉장히 그 많은 뭐랄까 묵직한 감동을 주는 또는 묵직한 그 무게를 주는 그런 작을 만드는 감독님이 만들었는데 이번에 상영이 뭐 거의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본 시리즈의 히어로 그렇죠. 맷 딜런이래. 맷 데이먼이 맷 데이먼이 나왔는데 그 뭐 전 약발 없이 흘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니까 각본도 했더라고요. 네네네. 맷 데이먼이 네. 각본이 시나리오 쓰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맷 데이먼이 각본 실력이 되게 뛰어나가지고 네. 굿윌 헌팅은 맷 데이먼이 썼잖아요. 네. 그래갖고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어요. 음.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영화 감독, 영화 제작자이기도 배우기도 했는데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네.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미스드 랜드의 그 줄거리는 우리 줄거리 전문 그렇죠. 요약 명확- 전문자. 명확한 요약 전문사. 요약 전문사 네. 우리 남원민녀님께서 네. 한번 조약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미리 예고를 못 들어가지고 네. 이거를 줄거리 해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기 좀 귀찮더라고요. 이제는 슬슬. 이제 제가 그래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걸 제가 아는 중간에 거지. 블랙홀이 있어요. 소통의 블랙홀이 있어서 그렇죠. 이건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그렇죠. 내용을 복사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뭐 네. 또 근데 또 그거를 누가 설명하냐에 따라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no problem. 고전에 이거를 그렇죠. 이것만 안 하면 돼. 아, 그렇죠. 다음 것도 진짜 남원민님한테 부탁해야겠다. 나도. 다음 거 진짜 어려운데.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시끄럽고요. 빨리 하세요. 네. 네.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기업 글로벌의 협상 무패 기록을 가진 최연소 부사장 스티브 네. 맷 데이먼이죠. 네. 스티브는 뉴욕 본사 입성을 앞두고 동료 수 토마슨, 프란시스 맥도맨드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네, 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네. 그 파고라는 영화의 네, 네, 주인공이더라고요. 네. 여자분. 예, 여자분. 임신한 그 여경찰 역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냈던 네. 감동 깊게 봤던 그 배우더라고요. 예, 수 토마슨과 함께 천연가스 매장 지역인 맥킨리 마을에 파견이 됩니다. 최근 경기 하락에 큰 영향을 받은 곳이기에 거액의 수익금을 제안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거라 판단했지만 그 현지에 존경받는 교사 프랭크가 네. 마을 전체의 채굴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시골 마을이죠. 네. 네. 설상가상으로 환경운동가 더스틴이 천연가스 채굴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악 영향을 설명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예, 네. 여기까지 나왔네요. 거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 투표에서 이겨야만 맷 데이먼이 승진을 하고 그래서 지면은 이제 그렇죠. 조금 나쁜 영향을 받는 이런 네.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주민들의 의견들이 막 분분하고 네.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지고 그렇게 돼서 결론은 뭐 영화가 상영 중이지만 그래도 몇 군데 안 하기 때문에 네. 뭐 까죠 뭐. 네. 근데 그 사실 저 정확히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잘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 열린 결말인 거죠. 열린 결말인가요? 실제로 네. 이게 선거에서 그 투표에서 네. 뭐 이게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인데 네네. 맷 데이먼이 해고당했잖아요. 해고당하고 그 네. 맷 데이먼이 나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제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 그거는 머리가 왜 이러지? 시골 마을에 군사와 함께 정착을 천연가스 하려고 하죠. 네. 글로벌이 네네. 들어오지 못하는 건 결론이죠. 아니죠. 아니요, 그건 그건 결론이 몰라요. 나지는 않았다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그렇게 예상할 수 그러니까 있는 맷 데이먼이 어떤 결론을 솔직하게 내든지 깠잖아요. 네. 그거는 맷 데이먼의 결론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그렇게 진실을 밝히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맷 데이먼이 처음에 자기가 믿었던 신병의 변화 이게 중요한 맷 거지. 데이먼은 처음에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다라고 네네.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마을을 진짜로 개발할 수 있고 네. 굉장히 빈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맷 거잖아요. 데이먼 자체가 네. 시골 출신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마음 변화의 과정인 것이지 결과적으로 뭐 투표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그렇죠.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그 마을 여교사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그 여교사와 함께 정착을 할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로 끝나기 네. 때문에 그 마을이 이제 개발로 표결이 난다면 그건 참 애매한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그 개발이 되냐 안 되냐 요거보다는 맷 데이먼의 이제 심경 변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가장 중요한 네. 그렇죠. 네. 실거리죠. 그 환경 운동가로 나온 이름이 존 크레신스키? 네, 존 크래시스. 네. 그 각본을 같이 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각본을 같이 쓴 배우인데 제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냐면 더 빅주, 빅 미라클, 빅 미라클? 미라클. 빅 미라클 보면 그게 이제 실화 이야기거든요. 북극의 에스키모 마을에 그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바다가 얼었는데 고래가 범고래인가요? 그게? 범고래는 아니고요. 큰 고래인가요, 그냥? 큰 고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고래가 두 마리가 네. 얼음이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서 숨을 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추워. 거기만 딱 얼음이 이제 깨져 있는 상태죠. 근데 네. 고래들은 어차피 숨을 쉬려 그러면 물에 들어갔다 물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번 구멍이 없는 거야. 이 고래들은. 그러니까 그 구멍을 떠나면 죽는 거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그 존 크래신스키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게 사실은 실제 그 제작 거기에도 각본에 아마 존 크래신스키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약간 환경 영화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영화 제작을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 미라클도 재밌었어요 나름. 이게 작년에 이 우리 영화- 환경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이 영화가 상영이 됐다고 빅 얘기하더라고요. 미라클이? 아니요 이거. 프로미스 드라이브. 드라이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녹색 영화네요. 이 영화는 녹색 한마디로. 영화. 네. 근데 이제 기업의 예. 그 안 좋은 점을 파헤친 약간 근데 이제 그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비윤리적인 뭐냐면 기업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도 환경이라고 하기는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래요?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보면 그 사실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네. 그 천연가스 그 유전을 거기다 세운다고 해서 거기가 망가진다라는 결론이 난다고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화 네, 자체에서. 네.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예, 있는데 예. 그렇게 네, 영화를 결정해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럼 전체적 녹색 영화는 아닌 거네 또.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뭐냐면 제가 거기서 얻은 가장 큰 뭐랄까 무게라는가 생각이 드는 게 그 사람이 맷 데이먼이 회사 대표잖아요. 거기에서 그렇죠. 회사 그렇죠. 대표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회사가 당신들한테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고를 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지점이 내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다른 데다가 뭐 손해를 넘긴다든지 아니면 뭔가 핑계거리를 만든다든지 꼬리 자르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뭐 꼬리는 잘렸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잘못했다. 회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그 지점이 이 영화가 주는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다른 현실 상황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러지 않고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다 넘어간다든지 뭐 요즘으로 따지면
노조의 반대를 안 됐다든지 뭐 데모대의 영향을 얘기한다든지 그럴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맷 데이먼의 고백이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줄거리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네. 예, 아까 그 환경 운동가가 실은 그렇죠. 그 글로벌 회사에서 파견한 네. 그렇죠. 모르게 가짜죠, 모르게 가짜. 예, 같은 편이었던 거죠. 반대하는 척하면서 네. 위장술이었죠. 예. 위장술.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가 그 환경 운동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게끔 만들면서 그렇죠. 맷 데이먼한테 더 지지를 실어주는 그런 작전을 펼쳤는데 그걸 맷 데이먼이 알아버린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비윤리적인 방법을 네, 썼다고 네, 이제 네. 밝히면서 예. 근데 난 여기 이 영화에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는 게 네. 뭐냐면 맷 데이먼이 그 처음에 그 강당에서 마을 회관에서 처음 네네. 얘기할 때 그 굉장히 운동 고수잖아요. 막 네네네. 뭐 MIT 공대 뭐 네네. 이런 뭐 교수 출신의 네, 네. 뭐 이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네. 나 오늘 왜 이러지 머리가? 또 말씀하다 까먹었어요. 아니 일본 다녀오신 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일본. 이 방사능 방사능 영향 아닌가? 반감기. 치과인데요, 완전히 정말. 네. 이런 모습 일시적 좋지 않았어요. 기억 감퇴. 시차 적응이 안 되셨나 보다. 아니 근데 맷 데이먼이 부사장이었어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아 여기 나왔네요. 저도 네, 이렇게 거의. 파악 못했었는데. 네, 협상 거기서는 안 나오 그렇게 직급이 안 나온 줄 알았는데 협상 전문이었던 것 저는 그냥 같고 과장급 정도 뭐 이렇게 봤는데 아니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거기까지 파악 못했는데 이렇게 요약이 돼 있네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그런 왜 외국계 회사들은 보면 별의별 직급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간에 네. 승진했다고 한번 전화 통화를 해서 그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국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온 용어로. 네, 제법 하여튼 고위직이었었어요. 네. 네. 근데 한 방에 날아가나? 그렇게? 당연하죠. 무섭네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 쉽게 기밀이죠, 말하면 기밀. 기밀일 기밀 수도 누설. 있고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치명적이죠. 네, 그러면 그쵸. 용서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음. 그래도 해고는 30일 전에 통지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그 미국 얘기는 전화로 나. 미국 해야 근로기준법은 안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보다. 이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30일 전에 할 필요가 없는 게 문자로 틱 주고 한 달쯤 줄게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면 그만인 거지. 네, 그러니까 뭐. 나 생각났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아, 네. 나 왜 이러지? 네. 그 강당에서 얘기할 때 네. 그 과학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네. 거기서 반대에 부딪히잖아요. 첫 번째 반대. 네. 그거를 회사에다 보고했을 때 회사에서 그 과학 선생님의 그 실체를 네, 얘기하면서 철수해라, 텄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맷 데이먼이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환경운동가들 투입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철수를 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환경운동가를 투입한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굳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너무 세니까 네. 회사에서도 그 기민한 다른 작전을 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대안을. 맷 데이먼이 맷 예를 데이먼이 들어서 우기니까 하겠다 거기 계속 하겠다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비밀리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어차피 안 된다라고 회사 쪽에서도 힘들다 이건 텄다 철수해라. 네. 맷 데이먼이 우기면 그렇다면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거기서 그렇게 그럼 또 그 수를 쓰는 교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순리대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영화 각본상으로는. 네. 그리고 난 그 MIT 교수였다는 네. 그 곽 선생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영화에서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타공을 했을 때 이게 네. 환경에 영향을 줄지 네. 안 줄지 뭐 확실한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MIT 교수가 굉장히 그 안 좋은 방향으로 네. 얘기를 했고 음. 뭐 그리고 맷 데이먼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협상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협상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설퍼요. 네. 물론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어설프기도 했고 좀 그래서 이게 각본에 지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감정에 들더라고요. 약간 호소하고 과학적이지 허술하고 않다. 네. 루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보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루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스 반산트 감독과 맷 데이먼의 그 구디 설팅이 주는 그런 정도의 감동을 기대하고 봤다가 네. 네. 살짝 이 사람들이 다 다른 것 같아. 그 아니, 촉들이. 영화가 절반이 넘어가는데도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감동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요. 지쳐가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굴착 공사가 초원이나 목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선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죠. 네. 예.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또 그 MIT 출신의 그 교수라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뭐 다 과학적인 뭔가 데이터를 내놓거나 그건 없이 그냥 가능성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사전 예방의 원칙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냐 자꾸 이러는데 그것은 해고 나서 일단 부작용이 발생한 다음에 막을 게 아니라 그것은 일단 미리 막는 것이 좋다. 요것이 이제 대안인데 너희는 이제 왜 대안도 없이 이렇게 떠드냐 이렇게 이제 몰아세운단 말이죠. 요게 이제 광우병 쇠고기 미국산 위험 쇠고 광우병 쇠고기 광우병 위험 쇠고기 들어왔을 때 촛불 난리 났을 때도 뭐 이런 거였죠. 저도 이제 비슷한 네.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보면서, 했어요 프랭크가. 좀 불편한 예방 느낌이 원칙이 들더라고요. 있다. 불편하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이제 환경 영화제에 개막작으로 실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막상 환경 영화는 아닌 거네. 네, 그러니까 이거 그치? 보면서 환경 영화 뭔가 아니야. 이건 불편하기도 반자본주의 하고, 영화야 이거는. 뭐 그쵸, 불편하기도 하고 뭐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국적 자본의 반기를 드는 영화지. 근데 이제 이게 거기에 웃긴 이제 게 힘을 뭐냐면 실어주는 영화는 아닌가요? 힘을 실어주는 건가? 대부분의 이런 반자본주의 영화들의 배경은 제3세계예요. 네. 제3세계거나 또는 남미 그렇죠.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미국 땅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미국 땅에서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영화의 설정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맷 데이먼이 캐릭터를 그렇게 잡았을 수 있는데 음. 본인 스스로가 시골 출신이다. 네. 그래서 시골 가서 이거를 하잖아요. 네. 시골 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만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도 시골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들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얼마나 괴롭게 사느냐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접근을 해갖고 상당수 먹혔어요. 네. 먹혔고 그렇죠. 60% 이상 네 사인을 받았다고. 사인을 받았죠. 네. 개발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네. 사인을.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됐으면 사실은 밀어붙였죠.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네. 뭐 다 그 잘못 사인해가지고 네. 없다는 게 밝혀졌지만 밀어붙였잖아요. 네. 그리고 외부의 뭐 세력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근데 네. 미국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걸 다 전원을 사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나름의 캐릭터를 잡은 게 아닌가. 순박한 시골 마을에서 먹힐 수 있는 순박한 캐릭터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잡아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약간 맹점은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뭔가 이렇게 뭐 강한 임팩트를 준다든지 주인공으로서 그게 아닌 느낌이 나서 전체적으로는 주인공이 빛난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결말이 빛나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예.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을 바꾸는. 예. 주인공이 뭐 뭔가 배신당한 거지 회사에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 배신당했죠. 생각 안 할 수 있죠. 배신이죠. 자기 몰래 이렇게 비밀리에 그런 전략을 썼는데. 그래도 본인이 거기서 인정만 안 했으면 그렇죠. 예, 자기는 성공이에요. 그렇죠. 예. 네. 회사에서 도와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본인이 거죠. 인정만 안 했으면 자기는 승진이고 성공이라고요. 그렇죠. 맷 데이먼이 시골 출신이고 그리고 맷 데이먼이 거기서 어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발이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 때부터 신었던 그 시골 농부의 신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농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는 신발이 아닌 것 같고 그 여자 배우가 같이 파트너였던 배우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 보면 평상시에 계속 신고 다녔었던 거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시골 출신이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개발들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움는 입장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개발돼야지 당신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화 중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시골 출신이고 개발이 됐고 자기가 사는 동네가 근데 환경 오염으로 자기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과거에 어떤 개발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그 개발의 수혜를 고향을 받아서 떠났잖아. 그렇죠. 수혜를 받아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척이 됐다면 물론 이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긍지와 돕는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이런 것들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도 엄청나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쫓겨나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 옳다고 믿고 있는 이 신념을 난 근데 이해할 수 농사만으로도 힘든 거죠. 물론 그건 힘들었겠죠.
그 빈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힘들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농사만으로도 힘들고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와야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주위에도 회사 특히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다. 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우리 회사가 맞아요. 좋은 회사인데 왜 밑에 애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가 앞으로 잘 되는 것을 방해를 하느냐. 자기 내 부하 직원이 그래서 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철저하게 회사적인 인간이 되어져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그 도덕적이나 또는 그런 가치관이 회사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회사와 나를 동일시에. 맞아요. 예. 직업은 직업일 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그렇죠. 나는 예전에 그렇게 개고생을 했지만 잘못된 회사한테 사기를 당했지만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맷 데이먼이 끝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발목이 잡힌 게 그 시골 여교사와 사랑에 빠진 게 가장 큰 그럴 수 있죠. 저기가 아니었나 네. 싶어요. 네. 계속해서 그 여자한테 가서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지켜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근데 그런 비윤리적인 기업에 자기가 몸담고 있다는 거를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난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회사에 해고가 될 수밖에 그럴 없는 수 그런 있죠.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맷 데이먼이 왜 이렇게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또 자랑 같습니다만 포춘지 선정 하도 2004년 들었더니 자랑으로 그렇죠?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세계 24위 돌림 노래도 아니고. 다국적 기업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 세계 시장을 이제 존슨앤존슨하고 양분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회사의 목표에는 커스터머 오리엔티드하고 그러니까 고객 중심, 그다음에 환자 중심, 페이션트 오리엔티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자를 위해서 신기술, 신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구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서 우리 환자들이 수술을 잘 받아서 빨리 나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뛰게끔 교육을 잘 시키고 잘 주입시키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면 고통을 예를 들면 이제 그 제품이 이제 대장암에 쓰는 제품이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그 팩 찬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아무튼 그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그 발명한 것 때문에 그걸 안 차게 됐어요. 그 혁명에 가깝죠 이쪽에서. 근데 이제 그 가격이 TV 한 대 값이야. 평면 TV. 물론 이제 그때는 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네. 건강보험 적용이 네. 한편으로는 그 이제 적정 수준으로 그 나라에 맞게 적정 가격으로 들어가면 이게 판매를 하면은 환자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지. 뭐 에이즈 신약이든 에이즈 치료제든 대단히 높은 가격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나라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별로 돈벌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일부 부유층만 그걸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다른 이제 사람들은 이용할 수도 없는 데다가 이제 그 나라의 의료비를 이렇게 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회사에 다닐 때는 일단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환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훌륭한 사원이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맷 데이먼의 그 변화되기 전에. 네. 사실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뭐 자본주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본주의가 뭐 발달이라기보다 아주 그냥 끝도 없이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회사적인 인간의 모습이 정말 우리한테는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회사가 주는 밥 먹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냥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초등학교 때서부터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인생의 목표가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허황된 목표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있는 맷 데이먼이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그렇죠. 느꼈어요. 그러고서 이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에이 네가 잘 적응 못해서 그렇지 에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맷 데이먼의 고민이 일찍이 찾아온 거지. 20대 20대 후반에 30일 전으로 38세라고 나오던데요. 저요? 네. 세계 20살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신기술을 홍보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면 네. 우리 팀의 목표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달성하면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목표가 그거 이상으로 또 오른다는 거야. 해마다. 그렇죠. 그럼 그만큼 이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많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으면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만족이 없는 거구나. 쥐어 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올해 목표 달성할 때 진짜 개고생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런 거야. 네. 또 그 더 정도 많이. 수준이 더 오르고 더 오르고 이러는 거니까 한 해라도 평온한 해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짓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장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얼굴도 못 본 미국에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빠진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그거는 그렇죠. 별로. 아니 그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벌고 계속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계속 그 치열한 목표 경쟁 싸움에서 승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료 그 그러면 신입 그거를- 사원들과 동료 후배들과도 경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만둘 때는 돈에 대한 뭐랄까 아쉬움. 그런 건 없었어요? 돈에 대한 미련은 없었어요. 그때는 일단 스노우보드를 타고 다니고 있을 때였고 이름이에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 좀 있고. 그리고 허무 한편으로 허무했던 건 그때 이제 큰아버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 보건의료 세계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네. 큰아버님께서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간병비 포함해서 제 월급을 고스란히 계속 매달 박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네. 가족 중에 한 명이 쓰러지니까 그 돈을 계속 고스란히 박아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허무해지면서 그러면 이 돈을 나는 왜 또 회사를 다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더 들면서 그러니까 저보다 더 어렵다는 요새 그 88만 원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아버님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이러면은 그냥 목 매달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 혼자 그나마 돈 내가 많이 돈을 벌었기 벌자고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간병비를 드릴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그렇게 생각한 게 시작인데 아니라- 보통 더 많이 벌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그렇게 텐데 생각한 게 아예 아니라- 그냥 그만둬 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거나 예. 이제 주변에 대하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라. 그렇죠. 아직 그랬냐 예. 미리미리. 보통 그렇지만 그렇게 그때는 제가 대안을 이제 돈이 세우는데. 많이 얻었던 거고 이것은 나 혼자 돈을 많이 버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되게 훌륭한 사고 방식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 안 해. 그래서 실은 이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그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 선회하게 된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 1에서 병원비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들을 시리즈로 다뤘던 거고 거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맷 데이먼 얘기가 공감이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편에도 5, 60대 먹은 대리점 사장님한테 저의 인센티브 증대를 위해서 사장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합시다. 저는 그냥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하면 그만이잖아요. 예? 알만한 양반이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맷 데이먼은 그렇게 싸가지 없게 안 했는데. 그렇죠. 맷 데이먼과 저의 차이는 이제 네. 맷 데이먼은 이제 공손했다는 거. 예. 한대 쥐어봤잖아. 근데 또. 그 회사적 인간을 보면 사실 가장 또 많이 아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 그렇죠. 예. 네. 오늘 신문 보니까 삼성과 현대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익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30%가 넘어서 너무 집중화됐어. 예. 만약에 거기에 딸린 기업들까지 해서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나라 넘어질 수도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대기업에 다니시는 우리 소금사막님. 그렇죠. 예. 주변에서 회사적 인간들을 많이 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일중독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제가 일중독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중독의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저조차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일중독이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도 저한테 저 사람 일중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사람이 없거든요. 네. 좀 우리 장인어른 저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음. 저 뭐 제 박서방 네. 그 직장은 다니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일중독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시스템의 문제 아닌가요? 어떤 개인의 그렇죠.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이게 처음에 예전에 이제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좀 일찍 시작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주말이면 더 피곤한 거죠. 음. 할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고 뭔가를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노우보드를 안 타봤구나.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여가를 보낼 방법이 없고요. 가족들과 무언가를 한다는 거 꼭 그것이 뭐 여행을 가는 거, 네. 캠프를 가는 거. 요즘 가서야 많이 대중화됐지만 당시만 네.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뭐 뭐 주말이면 힘든 거죠. 가족하고 같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런 그런 궁리해야 거. 되니까 네. 끊임없이.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다니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저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아내랑 그렇게 잘 다녀? 얘기해주면 못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제가 맨날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맨날 술 먹는 거죠. 그리고 술자리에서 어제 술 먹은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내일은 또 오늘 술 먹은 얘기하는 거.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치명적이네. 너무 힘든 거죠. 저는 거기에 가서 같이 있는 음. 게. 뭐 그런 거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성 이쪽 맨들이 네. 더더욱이 이 회사형 인간으로 철저하게 네. 살고 계신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 남는 사람은 한 명이거든. 한두 명. 이사 정도 부장 이상으로 네. 임원으로 남는 사람은 친인척이거나 이렇게 관련이 있는 사람 아니면 KS 마크 출신이거나 이런 KS면 이제 경기고 서울대 출신 네. 뭐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사실 많이 가봐야 이제 부장이고 정년퇴임해서 혼자 돼야 되는 네.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니 요즘 죽어라 젊은 일을 친구들은 네. 젊은 친구들은 알아요. 알아요? 예, 그 뭐 일명 스카이라고 하는 친구들 네. 나온 친구들도 네. 그래요. 뭐 내가 무슨 이사를 하겠어? 그렇죠. 적어도 뭐 말씀드렸던 대기업에서 네. 자기가 해봐야 뭘 하겠어. 그렇죠. 예, 부장? 뭐 진짜 잘 나가면 뭐 스카이라고 하는 건 출발선에서는 물론 좀 뛰어날 거예요. 뭐 과장 부장 다는 것까지는 빠를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인맥이 아니고 연줄이 아닌데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알아요, 네. 걔네들도. 그렇기 아는구나. 때문에 요즘 애들은 그럼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별로 뭐. 근데 그럼 됐네 그러면. 그 제가 얼마 전에 정도전이라고 네. 새롭게 드라마가 하나 했잖아요. 우리 김기덕 감독의 그 뭐죠? 그 자주 출연하시는 조재현 배우가 네. 정도전 역이에요. 네. 그리고 전혀 김기덕 영화에서 보지 못한 네. 그런 연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람을 안 때려 거의. 아 그래. 욕도 별로 안 하고. 네. 근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네. 그 그러니까 막 거지들이 그 고려 개경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신이 저 사람 저런 거지들이 많이 늘어나면 밀란으로 번질 수 있다. 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넘버 2가 그 간신이죠, 쉽게 말하면. 네. 넘버 2가 만두를 하나 쪼개서 그 2층에서 만두를 먹고 있다가 네. 만두를 던져요. 그 거지들한테. 그러면서 얘기가 만두를 얻어 먹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만두 그릇을 엎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카이를 나와서 자기가 삼성의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 다니는 동안만큼은 만두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만두 그릇을 절대 건드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한테서는 나는 저 밑에 있으면 뭔가를 먹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계속 주기만 한다면 그렇죠. 그 그릇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주요 전략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 되게 시대에 무섭네요. 예, 아주 굉장히 주요한 전략이고 주요 전략이죠. 그게 먹히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삼성맨은 야 우리 노조 없지만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월급 많이 주잖아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그렇죠. 한다 문제 네. 버텨왔던 건데
그런 부분 제가 삼성에 그분이 삼성에 나쁜 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삼성에 그 삼성물산 사장님을 알아요. 네. 전직 사장님을. 네. 이분이 스카이 출신도 아니야. 근데 이분의 장기가 뭐냐면 삼성이 가장 힘들 때 금융권에서 삼성에다가 돈을 떼갖고 오는 거는 되게 잘했던 분이에요. 돈을 끌어다가 삼성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필요하면 삼성이 사실 지금 현재 그 삼성생명밖에는 금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필요할 때 이분이 시중 금융에서 돈을 가다가 엄청나게 때려 부어가지고 삼성물산 사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딱 말씀해. 우리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야. 너무너무 본인이 사랑한다는 걸 막 드러내. 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을 다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해서 뭐 거의 이건희 회장하고도 만나는 분이겠죠. 삼성물산 사장이니까. 삼성물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자금과 그런 것들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사랑을 하더라고요. 회사적 인간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죠. 스카이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변에 삼성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일 너무 많이 하고 힘들다 요 얘기를 주로 많이 그래요, 듣는데 맞아요. 그리고 네. 많이 못한다 오래 못할 일이다. 그래서 매제도 삼성맨인데 저랑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는데 젊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손이 자주 떨려요. 왜요? 술 많이 먹어서 술 그런 먹어서? 거야?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이 스트레스가 그 장난 아니야. 병원이나 한의원도 많이 다녀봤는데 손이 떨리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긴장되고 뭐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서 일하고 저는 미쳤다고 이제 신문 배달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요거하고는 또 다른 거지, 그죠? 그렇지. 저는 자발적인 그런 거고 거기는 이제 반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동창 한 명도 이렇게 내부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결국엔 중도 하차하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뒤집어쓰고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55세까지 살아남기도 쉽지가 않아. 네. 그 안에서 거기서 그것도 한두 명인데다가 그 한두 명 남았다 치자 이거야. 그래서 정년 퇴임한 다음에 삼성이 내 거야? 뚝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하고는 이제 2년이 끝이죠.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막 이렇게 길게 보면서 말이야.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은 얘기가 들은 거로는 평균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7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 남편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새벽같이 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렇죠. 삼성은 아니다. 맞아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람들을 한계 끝까지 다 써먹어. 몰아붙여서 그 사람을 다 쥐어짜서 뽑아 먹는 거죠. 뽑아 먹고 나서는 버리는 거죠. 버리는데 또 그런 게 우리가 한때 그런 경우 있죠. 우리 보면 왜 저는 사실 그 책 안 읽었는데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자기 개발서로 20대들한테는 또 굉장히 많은 호응도 얻었고 굉장히 많은 욕도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자기 개발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의 심리학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패친 중에 그 클래식화의 호란 씨가 있어요. 패친 그렇군요. 중에 저랑 아는 사이는 아니고 패친만인데 그분이 자기 거기다 뭐라 썼냐면 줄줄 쓰다가 제일 마지막에 긍정이 강박이 되면 폭력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은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강박을 주거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다고 해서 당신들은 잘못됐다. 내가 뭔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긍정적인 생각을 못해? 우리 MB 각하가 그러셨잖아요. 왜 버르장머리 없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아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긍정이 강박이 되면 그것도 폭력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들은 이 회사적인 인간에서 벗어나는 길은 언젠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비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천재 피아니스트 얘기가 있는데 좀 전에 하셨던 말씀하고 좀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그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앞으로 이제 통장을 보면서 5년 정도면 밖에 못 버티겠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비투스의 아버지는 정말 잘 나가는 전자회사의 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투스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돈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내가 경제 이런 걸 영위하면서 5년을 버틸 수 있는 건데 네. 너희 아빠는 지금 일이 없으면 1년도 버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직장을 지금 내가 어떤 벌이를 하고 있든 아니면 네.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그것이 주는 그 어떤 그 꿀물 같은 거라는 네네. 거죠. 네.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의 삶은 마약이야 마약. 그냥 한순간에 네, 없어질 네, 거라는 네. 거고 오히려 그 할아버지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5년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 같은 거 얘기할 때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바깥으로 갔는데 네네. 네. 열받아갖고. 영화 얘기는 뒷전이고. 많이 바깥으로 갔는데 네.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그 환경운동가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네, 같은데 네, 네. 이 사람이 맷 데이먼과 같이 나왔던 여자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뭐 노래 부르라고도 하고 네, 네.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마치 지역 주민에게 스며들기 이런 이게 있는데 예전에 봤던 그러니까 처음에 이 환경운동가가 그 글로벌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그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봤던 그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네. 영화가 있어요. 네. 줄리아 로버츠 네. 나왔던 네. 영화.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그 환경과 관련돼서 뭐 선거 뭐죠 투표에 이기든 지든 네.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영화 중반부에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에린 브로코비치가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지역 주민들과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알리려고 하고 이런 장면이 에린 브로코비치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전혀 결과가 나타나면서 그쵸. 결론이 나면서 좀 이상해져 버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고 또 하나는 그 여자 배우가 그 어떤 그 여자아이의 엄마를 설득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 아이가 대학을 못 갈 거다. 그리고 결국은 육체 노동을 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당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막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엄마의 모습이 영화 사실 맷 데이먼도 머릿속에 없고요. 영화 전반적인 뭐 이게 되게 전원 풍경이잖아요. 네. 그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맷 데이먼이 전국을 돌았대요. 미국에 있는. 그래서 그 찾은 거구나. 그런 이렇게. 장소를 찾은 건데 그 장면도 별로 마음속에 머리 남아 있지 않고 전 저 그 아이를 바라본 엄마의 그 모습이 눈빛. 그쵸. 걱정하는 눈빛. 실제로 네. 맷 데이먼이 그 사람들 설득했을 때 그 눈빛하고 네. 그 엄마의 눈빛이 전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근데 사실 과연 글로벌사가 제안하는 것이 과연 나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의 지점인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환경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네. 그 사람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맷 데이먼이 초반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아닐까. 결국은 이제 지하 자원을 파도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네네. 지하 자원을 파서 이 사람들이 당장 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 영화가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지속 가능한 어떤 삶에 대한 게 아닐까요? 그 과학교사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예, 되게 좀 약해요, 뭔가가 그게 좀 메시지가. 이렇게 좀 그 내용이 좀 깊이 나와 있거나 맞아요. 좀 세게 나와 있으면 좋을 건데 이 영화에 사실 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은 자기네 땅은 그렇게 좀 잘 보존해야 되고 남의 나라가선 석유 때문에 전쟁하나? 뭐 이런 생각이 또 한편 그렇죠. 들었어요. 예. 네. 자기네 땅은 잘 보존해야 돼. 근데 이제 오염되면 안 되고. 거기 미국 같은 네. 경우도 그 사람들한테 제시되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막 많아야 한 몇 억에서 10억 정도 그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는 계산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네. 10억이라고 정하고 10억을 주고 그 땅에서 몇백억을 뽑아내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 사실 그 정도라면 물론 고향이 파괴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같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받고 뭐 외국으로 딴 지역으로 나간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아파트 딱지를 몇 개 주고 결론은 그 아파트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도저히 살 수 그렇죠. 없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세입자는 그냥 쫓겨나야 되는 네. 거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악랄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악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그게 포장은 와 재개발되면 나는 뭐 잘 될 거야. 네. 나는 땡 잡았어라고 생각해서 막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고요. 네. 그러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그 단위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그 정치인한테 그 맷 데이먼이 제시한 금액이 3만 불이었거든요. 네네. 3만 불 처음에. 그렇죠. 3만 불 3만 달러? 맞죠? 네네네. 그 3만 달러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계산 맞죠? 3천만 원. 네네. 지금 보니까 계산 맞는 것 같은데 네네. 3천만 원 때문에 아니 뭐 헥타르당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기 정치인한테 그 이자인가 뭐 예, 예. 그 시장인가. 정치인한테 그 정치인이 협상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리 제가 떠나지 보기에는 마라. 수수료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네. 받으면서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음. 그렇게 확 돌아서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더 줄 줄 알았던 모양이지. 아. 계속해서 협상을 잘한 거지 그거. 뭔가를 더 뜯어 먹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맷 데이먼이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뭐냐면 맷 데이먼이 제일 큰 가격, 큰 덩어리의 몇 %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큰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1억 5천만 달러로 네, 그랬나? 퍼센테이지로 하면 자기가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이 사람이 돌아선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근데 결국은 끝까지 그 정치인은 그 이걸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네,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떻게든지 개발 사실 정치인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저 아도니스님. 아, 네, 좀 알죠 네, 또. 네. 정치인들은 자주 왜 만나봤죠. 개발을 하려 그러는 거예요. 개발이요? 네. 왜 아. 자꾸 그걸 자꾸 뭔가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맨날 경제 효과를 따지고 그러는 거죠. 응? 그거를 해야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 선거를 위해서 돈을 대주는거나 음. 자기를 지지해서 자기를 사람을 모아주는 사람들이 대체로 주변에 이제 개발업자들이 많이 포진하죠. 포진하다 보면 이제 자기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권력을 위해서는 계속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돈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 사람들의 돈을 벌어주게 해줘야 돼. 나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찍이 노 전 대통령께서도 시장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일찍 이제 삼성에서 청와대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네네. 우광재 이광재, 자, 우광재, 누구 희정, 희정.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삼성밴드를 좌우에 부진시키고 네. 그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음. 의료 산업 선진화 이렇게 해서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의료 영리화나 민영화의 배후에도 삼성이 있는 것처럼 지방 자치단체로 내려오면 또 이제 동네 저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건물주 아저씨들하고 지역 유지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죠. 그분이 이제 선거 비용을 대주고 그분이 계속 그 권력을 이어갈 수 있게끔 조직과 사람을 대주고 정경유착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한테 또 한 번천 떼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악순환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번에 이제 6월달에 우리 도봉구의 뭐 구청장서부터 네. 의원들 선거하는데 그런 정경유착을 안 하는 정치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죠. 아 그런가요? 만날 수는 있는데 네. 어려운 거는 주민들께서 안 뽑아줘. 그분들을. 네. 그 주민들은 이제 그거들을 알면서도 이런 거죠. 그 아까 만두 비유처럼 네. 힘이 강한 사람을 찍어주면 내가 힘이 강해질 거로 착각하시는 거지. 자기는 더 착취당하는데. 근데 이 구조를 그래서 못 깨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갑자기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제. 태국에서 네. 그 무슨 뭐 맥주 회사 상속녀가 네. 그 반시 정부 시위하는데 참여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네. 민주주의 되려면 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폭격 그 역풍 맞고 있다는 얘기 들리는데 그래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네. 우리나라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아무튼 이 구조를 깨기는 어렵다. 전망은 어둡다. 네. 네. 어쨌든 이 그 저 프로미스드 랜드라는 근데 그 프로미스드가 무슨 뜻일까요? 뭐가 약속된- 약속됐다는 얘기일까요? 약속된 땅이죠. 그러니까 뭐가 약속이 됐다는 얘기야?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땅에 가서 번성하리라.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거기서 이제 영화에서 나온 착안한 거겠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뭐가 약속된 건지 거기에 이제 천연가스 묻힌 땅이 음. 약속된 땅이다.
마을 주민의 손을 마을 달린 주민들에게 그렇죠. 이 약속된 땅이다. 그게 가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육하고 계속 번성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주민들이 이어갈 수도 맷데이먼이 있고.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거기는 여교사랑 잘 돼서 번창하면 그것도 약속된 땅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개발이 되면 글로벌에게 약속된 거기서 땅일 제목을 수도 따오지 있는 않았을까? 맷데이먼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그 투표장 앞에 레모네이드를 파는 소녀가 네, 있었잖아요. 네, 네. 몇 센트였죠 그게? 25센트. 25센트. 예, 음. 그래서 맷데이먼이 돈을 주고 나머지는 가져라 했더니 여기 편말에 25센트라고 적혀 있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거슬림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네, 네. 네. 보통은 그냥 받고 말 텐데 그쵸.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기도 정직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렇죠. 애들이 어른의 선생이야. 맞아. 그러네요. 애들만도 못해 어른들이. 아 정직해져야겠다. 거기서 바뀐 건가? 순간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거기서 뭔가 확신을 얻은 거죠. 밤에 고민하다가 계속 고민을 하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고민되죠. 어떻게 그렇죠. 안 되겠어요. 음. 진짜 최연소 부사장인데. 자기가 아니라고만 얘기했으면 뭐 거기에도 돈벼락이 떨어지고 자기도 돈벼락을 그렇죠. 맞는데 어. 그거를 정직하게 가고 싶었던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 개발을 한다고 해서 환경 파괴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판단은 다만, 여러분이 하시라. 다만 그 글로벌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회사가 그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한 것에 속인 게 대한 있었다. 그렇죠. 비열한 방법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거죠. 회의라 그럴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배신. 그런 것이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볼 때는 저도 그거 잘 봐야 돼요. 우리 도봉동의 변전소 건으로 이 변전소 들어올 주민들하고 인근의 주민들하고 이 계속 오랜 기간 그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하 변전소, 지하 변전소로 들어갔어요 지금? 네, 지하 변전소, 예. 지금 꽤 오래됐는데. 들어온 걸로, 예?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변전소가 네. 노원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라면서요. 노원에. 그 도봉에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쯤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이제 도봉 지역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변전 시설이라면 네. 사실 도봉구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만 담보된다면 이런 건데 그게 우리 도봉구에 그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인데 그걸 도봉에 건설하는 거죠. 저는 전 그렇게 예전에 그때는 들었던 것 북부 같아요.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도봉으로 도봉도 포함해서 공부하겠죠. 의정부, 노원 뭐 이렇게 하겠죠. 아니, 북부 지역. 그때 그렇게 서울 들었는데. 수도권. 그럼 그래서 도봉은 어디서 공급받나요? 도봉은 또 노원에서 공급받나? 도봉은 태양열로 하나? 노원보다는 그러니까 도봉과 도봉이 노원까지 같이 이렇게 하겠죠. 노원 그리고 변전소 하나가 그런 쉽지 않죠 거기는. 거기에 이렇게 뭐 한 개 구정도 이렇게 하려고 지을까? 그리고 요즘에도 반대했나요? 지금도? 그때 한참 막 그 반대 시위하고 지금도 막 계속 그랬어요. 그래. 아, 최근까지도. 예. 아직 그러면 저게 문제가 안 된, 끝나지 않아. 그 건설이 된 건 아니고요. 안 들어선 것 같은데. 그게 그 어디 지하 건물 분리공원인가? 예. 저기 어디 쌍문 근린공원에 예, 송전탑도 있죠. 예, 거기 그건가요, 그게? 아니 그건 그건 송전탑이고. 아니에요. 그건 송전탑. 송전탑이고 아, 네. 또 다른 게 있나요? 저기 그러니까. 그 성대구장 야구장 근처 어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봉 변전소는 그 아파트 주거 지역 그 중간에 성원 아파트 앞쪽 어떤 그 건물인 것 같은데. 한신 아파트 뒤쪽에다가 그 지하에 이제 변전 시설을 짓겠다 이런 거였고. 예.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 주민들은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됐지만 네. 이제 겉으로는 이제 내세웠던 거는 건강권을 내세웠던 건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근데 보고 이제 이제 그게 판단해야죠.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라면 네. 뭐 과학적 조사가 되겠지만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은 과학 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오를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내 앞 집값 떨어질까봐 님비 시설 같은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값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초월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근데 아직 초월 안 하신 것 같아. 네. 예. 제가 오늘 기사도 그런 거 하나 봤어요. 강북 지역도 이제 평당 1,000만 원이 넘었다. 예. 우리 집 1,000만 원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집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작아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의 사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네, 네. 결정을 하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 좀 우리나라는 맞아요. 아직은 그렇죠. 멀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움, 부럽기도 하고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민주주의는 사실 그런 합의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예. 합의 대화하고 체제가 우리나라는 설득하고 합의하고. 전무하잖아요. 예. 뭔가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좋게 합의를 길게 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곳도 없고 그게 사실 정치의 핵심이거든요. 네. 갈등의 조정. 근데 우리 이런 거를 잘 배워보지도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냥 뭐 보로장면 무식한 약제 이런 거고 언제 육가에 또 간만에 삐 한번 들어가나요? 네. 아니, 그런 건 안 들어갑니다. 이런 책까지 했잖아요. 책까지. 네. 아니 그 뭐 과학 교사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걸 반대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간에 양면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 되고 정보를 그것을, 충분히 까줘야지. 그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만약에 반대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가결된다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보면서 좀 민주적이죠, 굉장히.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이 영화가 그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나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네. 열려진 결말 속에서 뭔가를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각자 가능성들을 해석하게끔? 보여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뭐 밀양 송전탑이나 강정마을이나 네.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 그래서 저도 또 한번 말씀드린 게 이제 더 이상 농부나 어부,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은 정규직 되기가 어렵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 저가 이제 그만둘 때쯤 해서 뭐 이렇게 무슨 병원장님, 부원장님, 자제분이나 이렇게 벤츠나 BMW 타고 다니는 애들이 주로 신입 사원, 네. 정규직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 네. 요즘은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제 정규직 자체로 입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애를 또 서울 연고대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울 연고대를 길을 쓰고 이렇게 보내려고 또 이제 사교육에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이게 악순환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실은 사회라고 죄수의 얘기하잖아요. 딜레마야. 예.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이비 네. 부모 세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네. 이분들이 지금 고령층으로 지금 진입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지금 아이들 보면 지금 반들이 계속 축소하고 있고 아이들이 네. 없어요. 네. 그렇죠.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죠. 적어지죠. 고소득 물론 이제 이 그래, 맞아. 베이비 그 부모 미래를 세대들이 예측할 수가 없지, 맞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돌아가시게 되면 노령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부담에 되는 세수도 급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지금 고령화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좀 별로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돼요. 물론 지금 20대, 10대 이 친구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고통은 굉장히 심각할 거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저는 것이냐. 그 미래 세대 그 전망보다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내 아이를 스카이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에 몰빵하면은 어려운 살림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안 보내도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면은 내 아이는 이렇게 삼성명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일찌감치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일찌감치 너는 신문 배달이나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대기업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만 해라. 기본. 예. 근데 기본의 그 수준이 그쵸.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본의 수준이 어머님들마다? 뭐냐면 듣보잡 대학교 말고 괜찮은 수도권 대학.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그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괜찮은 수도권 대학을 들어가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사교육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수도권 대학도 100% 초등학교 때 후회한다는 반에서 거죠. 1등, 1, 2등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1,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달에 아이한테 30만 원, 40만 원을 투자한 사람들 나중에 한 30년 지나면 100% 후회한다는 거죠. 그때는 아이들 그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이 다 고소득일 거예요. 물론 고소득도
아주 새로운 전망인데. 그럼 진짜 당연하죠. 네. 희망찬 전망이네요. 정말. 좋네요. 그러면 이런 전망도 좋네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뭐 어차피 일할 사람이 없는데 뭐 기계화 그렇죠. 된다고 하더라도 맞아. 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 차라리 아이들을 서로 낳지 마. 지금 우리가 네. 100만 원 받아서 20만 원 세금 내는 거 하고 네. 뭐 1,000만 원 월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서 뭐 한 1,000만 원 세금 내는 거하고는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거죠. 어쨌든 네. 사람 숫자가 주는 게 좋을 생활하기엔 수도 좋다. 있겠네. 그런 물론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기업 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 정책과 대개와 관련된 거니까 그건 그분들이 머리 좋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분들 계시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무한 경쟁의 죄수와 딜레마에 숟가락 하나 얻는다고 나는 내 아들은 서울연고대 가겠지 이런 기대를 일찌감치 하지 그렇죠. 않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그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대는 그 돈을 네. 모아서 네. 나중에 네. 내가 노령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일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죠. 하시죠 뭐. 거기 가면 식당에서 다 노인네들이 정말 비싼 것들을 드시고 계세요. 젊은이들은 뭐 물론 젊은이들의 비전이 없는 미래가 없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소원이 자기 돈을 다 쓰고 죽는 게 소원이래요. 자식한테 물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 보면 전부 다 히키코모리나 뭐 네, 네. 오덕 같은 사람들 돼 있고 네. 그렇구나. 미래가 없는 거죠. 네. 미래가 없고 그리고 일본 또 계속 원전이니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낮 시간에 정말 비싼 밥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노인네들이에요. 일본이 그렇게 철저한 이렇게 계획된 국가였는데 망가졌죠. 근데 망가지네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향후 5년 안에 결정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 보내서 나중에 그 고생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자식은 어차피 고소득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쓰자 이런. 그러니까 저도 일찌감치 자식을 낳는다면 신문 배달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신문 배달을 신문 배달이 노력을. 굉장히 그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건가요? 가르쳐야 될 정도면? 가르쳐줘. 아, 품성도 그래요? 중요하고 품성까지. 그 영화에서 맷 데이먼과 같은 그런 인격이 요구돼요. 그런가요? 그게 신문만 전해주고 오는 게 아니라 자막에는 그냥 수시로 욕하던데. 그래요? 뻑뻑 막 이러는데. 그런가요? 예. 대단하시나 대단한 보다. 교양과 품격 이런 것들이 요구돼요. 예. 평소에 사무소 혼자 계시면 욕하시죠? 그렇죠. 네. 네네. 프로미스드 랜드라는 영화가 우리한테는 네네.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네요. 그렇죠. 이게 예. 현실을 뭐 100%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우리한테도 또 많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울분을 통하면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는 재미없었는데 네. 할 얘기는 많네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약했어 정말 사실. 네, 맞아요. 그래도 나 예, 저는 정리한 것 중에 좀 가장 약해. 적었어요 오늘. 좀 약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좋은 영화였던 것 같은데. 네, 뭐 한 4.0? 네, 기본적으로 네. 저는 열린 결말이었다는 그러니까요. 것이 네. 그게 좀 마음에 들었고 이게 네. 무슨 누가 날 나쁜 놈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뭐 당신들한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분에서는 좋았던 영화인데 음악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음악이 그렇죠. 컨트리송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포크송이라고 맞아요. 하나요? 그 영화 음악 만든 사람이 되게 거장으로 될 이름은 생각이 안 그래요? 나는데 그래요? 네, 굉장히 거장으로. 근데 이렇게 많은 실력 있는 거장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망했고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미국도 뭐 미국에서도 별로 뭐 크게. 예. 네, 별로였던 것 같아요. 네. 뭐 별로 이슈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맷 맷 데이먼이 돈 버린다 생각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간에 번 돈 있으니까 좀 한번 시원하게 써보자. 뭐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배우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맷 데이먼이 완전 후덕해졌어요. 그래. 네, 아저씨 띠 팍팍 나면서 그렇죠. 예. 살 디룩디룩 쪄가지고. 그 영화 괜찮더라고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그 영화 네네네. 괜찮게 봤는데. 저 네. 그 영화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그렇군요. 맷 데이먼이 은근 그런 영화들 좀 찍어요 보면. 그러게요. 그 너무 돈 밝히거나 뭐 그 본 시리즈 보면서 처음에 전 본 시리즈 제일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되게 안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액션을 계속 찍어요. 액션을 해 그랬는데 전 세계가 열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카메라 워크까지 바꾸는 정도의. 의외였어요 내가 저는. 본 시리즈를 못 봐가지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와. DVD 그 1, 2, 3편을 다 샀어요. 그 놔두고 있는데 볼만해요.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볼만한데. 네. 그 무술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 무술 액션의 그 획기적인 그걸 걸었다는 게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무술이 그쵸. 다르다 예.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아저씨 무술에 같은 무술이라면서요. 예, 그 원전이 그 본시리즈의 그 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카메라 워크도 다르고 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연기를 했던 사람이 요즘처럼 이렇게 후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저씨 역할을 하고 똥 싸는 바지 같은 그런 바지 입고 그렇죠. 네. 오맥 씨가 어쩌렇게 안 나든지 뒷모습이 그러니까. 어저거저거더라고요. 완전 전혀 자기를 완전 버렸어. 아저씨 됐어. 살 찌운 건가 일부러?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감독, 음악 감독이 네. 그 데니 엘프만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네. 스파이더맨, 그 맨인 블랙, 오. 빅피쉬, 미션 임파서블 등 오. 이런 영화들의 음악을 훌륭하신 담당했던 분이네. 네. 근데 완전 다른 영화 유명하신 분이네. 하셨네. 그러네요. 거정들을 불러 모아서 별로 재미없는 영화를 찍고 네. 의미만 남긴 그런 네.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맷 데이먼 프로미스드 랜드를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디 알렌 영화로 네. 11회를 갈 텐데 우디 알렌 영화는 어떤 거를 고르셨어요? 원래 미드나잇 인 파리를 하려고 했다가 네.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스토리텔링이 어려울 것 정신 같아서 없어요, 그거는. 많이 전문사 있는데 네. 요약 전문사. 블루 제스민을 쉽게 가려고 블루 제스민을 하려고 했는데 자막이 없다는 얘기를 네, 듣고 네, 네. 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뭐. 미드나잇 인 파리. 파리. 그걸로 미드나잇 가야 인 될 파리. 것 같아요. 네. 만만치 않던데. 네, 만만치 만만치 않죠. 않아요. 네. 나 복잡한 영화 잘 못 보는데. 오히려 기억도 잘 안 들릴 나. 리 없이 헷갈린다. 그렇죠. 예. 또 물어봐야 되잖아 또 와서. 네. 그래요. 지금 로마 위드 네. 러브 얘기하셨어요? 아니 미드나잇 미드나잇 파리. 파리. 예. 네네네. 로마 위드 러브는 별로 제가 재미있어하지 예, 않아서 미드나잇 네. 파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미드나잇 파리를 다음 주에 한번 네네.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제 시즌 2를 마감하고 있는데 시즌 1과는 또 다른 게 시즌 2에서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시즌 2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 뭐 어땠다 그런 거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또 상품도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도 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유자청.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야기를 달아주시고 저희가 시즌 2를 마감하면서도 네. 저희도 좀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들을 제일 마지막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엄청 춥고 몸이 추운 만큼 또 마음을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마음이 따뜻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프로미스드 랜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질문들을 던졌고 또 어떤 뭐 결과들을 도출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조금이나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네.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이번 방송 마감하고 다음 주에 한번 만나 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